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이 어딘가에 갇혀버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변화하고 싶다는 열망은 가득하지만 막상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실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이 증명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단 6개월. 우리에게 주어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해 인생의 항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희망이나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뇌와 신체가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적응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소중한 지혜를 더 널리 퍼뜨리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이들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 장, 6개월의 약속, 뇌를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의 뇌, 그리고 신경계는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굳어버린 시멘트가 아니라 계속해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찰흙과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경험에 반응하여 뇌 스스로 자신의 구조와 기능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당신의 출발점이 어디든 과거의 어떤 습관으로 힘들어했든 상관없이 당신의 뇌는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바로 의도적인 노력과 시간을 들인 반복입니다. 뇌는 어쩌다 한 번의 노력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꾸준하고 일관된 신호를 받을 때 비로소 낡은 신경회로를 잘라내고 새로운 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6개월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행동을 낯선 시도가 아닌 편안한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마침내 나 자신의 일부로 각인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첫몇 주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 마치 평생 쓰지 않던 근육을 처음 사용했을 때처럼 낯설고 고통스러운 저항감이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불편함은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의 뇌 속에서 위대한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낡은 길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고속도로가 놓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소음과 진동인 셈이죠. 그러니 앞으로 6개월, 당신 자신을 가장 위대한 실험의 대상으로 삼아 보십시오. 6개월간의 구조화된 노력, 6개월간의 꾸준한 실천, 바로 당신 자신이 당신 삶의 설계자가 되는 시간입니다. 신경가소성을 깨우는 첫 번째 열쇠는 집중의 강도입니다. 뇌는 수동적이고 건성으로 하는 반복에는 거의 변화하지 않습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 온전히 집중하고 몰입할 때 변화의 스위치가 켜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든 새로운 언어를 배우든 운동을 하든 그 순간만큼은 모든 정신을 그 행동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집중 상태에서만 우리의 뇌는 아세틸콜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물질들이 바로 낡은 연결을 끊고 새로운 연결을 강화하는 접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멀티태스킹과 산만함이 변화의 가장 큰 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타이밍입니다. 특히 아침에 눈을 뜬 직후 30분은 뇌가 가장 유연한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때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새로운 습관을 실천한다면
뇌는 그 행동을 훨씬 빠르고 깊게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아침과 저녁, 이렇게 간격을 두고 반복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뇌는 당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얼마나 자주 그 신호를 보내는가에만 반응할 뿐입니다. 반복이야말로 정체성을 만드는 가장 정직한 도구입니다. 2장. 동기부여의 엔진, 도파민을 지배하는 법. 많은 사람들이 도파민을 성공하거나 즐거움을 느낄 때 분비되는 보상 물질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도파민의 진짜 힘은 보상 그 자체가 아니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즉 노력과 추구에 대한 열망을 불태우는 연료 역할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동기부여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동기부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칭찬이나 결과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에서 끝없이 솟아나는 에너지의 원천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핵심은 노력 자체를 보상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려운 운동을 마친 뒤 혹은 집중해서 1시간 동안 공부한 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오늘도 해냈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이 힘든 순간을 이겨낸 내 모습이 참 멋지다. 이렇게 스스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결과가 아닌 행동의 즐거움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더 이상 먼 미래의 목표만을 쫓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과정 자체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의 도파민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함정으로 가득합니다. SNS에 좋아요 알림, 자극적인 음식,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이것들은 아무런 노력 없이 즉각적인 쾌감을 줍니다. 이런 인공적인 자극에 계속 노출되면 우리의 도파민 기준선은 점점 낮아지고 더 큰 자극이 없으면 일상에서 아무런 즐거움이나 유욕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무기력과 번아웃의 시작이죠.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의도적으로 당신의 도파민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소비가 아니라 능동적인 노력과 성취를 통해서 말이죠. 힘든 운동, 깊은 학습, 창조적인 활동처럼 의도적인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건강한 도파민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하는 동안 음악을 듣고 중간중간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도파민 쌓기를 피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은 뇌의 보상 회로를 과부하시켜 결국 운동이라는 행위 자체의 순수한 즐거움을 앗아갑니다. 운동할 때는 오직 움직임에만 집중하고 식사할 때는 음식의 맛에, 학습할 때는 지식의 발견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이렇게 얻는 깨끗한 도파민은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또한 의도적인 불편함을 통해 도파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찬물 샤워, 간헐적 단식, 한계에 도전하는 운동. 이러한 도전적인 활동들을 성장의 과정으로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면 뇌는 그 힘든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고통과 쾌락의 경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당신은 힘든 일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내면의 보상을 느끼고 갈망하는 사람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3장. 습관의 설계자. 당신의 환경을 디자인하라. 우리의 의지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가득 채워져 있던 의지력은 하루 동안 수많은 사소한 결정을 내리면서 서서히 고갈됩니다. 이것을 결정 피로라고 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아침은 뭘 먹을까? 지금 이 일을 할까? SNS를 먼저 볼까? 같은 작은 결정들이 모여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갉아먹는 것이죠. 성공적으로 변화를 이뤄내는 사람들은 강철 같은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의지력을 쓸 필요가 없도록 자신의 환경을 영리하게 설계합니다.
올바른 행동이 가장 쉬운 선택이 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당신의 물리적 환경을 점검하십시오. 만약 아침마다 운동하는 것이 목표라면 잠들기 전에 운동복과 운동화를 머리맡에 준비해두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고민하고 결단할 필요 없이 그저 보고 입고 나가면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책을 읽는 것이 목표라면 스마트폰은 다른 방에 두고 침대 옆에는 읽고 싶은 책과 스탠드만 남겨두십시오. 이런 작은 환경 설계는 당신의 뇌에게 보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불필요한 저항을 없애고 원하는 행동으로 가는 길을 매끄럽게 닦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디지털 환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스마트폰 첫 화면이 온갖 유혹적인 앱 알림으로 가득하다면 당신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의지력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불필요한 앱은 삭제하고 알림은 끄고 화면을 흑백 모드로 바꿔보세요. 스마트폰을 당신의 목표를 돕는 도구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당신의 정신을 흐트리는 장난감이 아니라요. 공간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책상이 어지럽고 잡동사니로 가득하다면 뇌는 집중하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반면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 목적이 분명한 공간에 들어서면 우리의 신경계는 자연스럽게 집중 모드로 전환됩니다. 밝은 조명과 꼿꼿한 자세는 뇌간과 대뇌 피질이 각성 회로를 활성화시켜 집중력을 높이고 미루는 습관을 줄여줍니다. 6개월 동안 당신의 환경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당신을 어딘가로 이끌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를 지지하거나 혹은 방해하거나 당신의 물리적, 디지털, 사회적 환경을 당신이 원하는 정체성과 일치하도록 재설계하십시오. 순간의 의지력에 기대는 대신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부드럽게 밀어주는 강력한 시스템의 힘을 활용하십시오. 내장, 성장의 촉매제, 스트레스를 길들여라. 스트레스는 흔히 피해야 할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관점에서 스트레스는 적응을 위한 신호입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신경계에 알리는 강력한 자극이죠.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도적으로 활용하여 정신적, 육체적 성장을 이끌어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운동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근육은 편안한 상태에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게를 들어 올리는 스트레스를 겪고 그 후 충분한 회복을 거칠 때 비로소 더 강해집니다.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스트레스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만성적이고 압도적인 스트레스는 디스트레스로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도전적이지만 성취 가능한 우리를 성장시키는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유스트레스라고 합니다. 6개월의 변화 과정에서 당신은 필연적으로 수많은 유스트레스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시도하는 불편함,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는 저항감,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는 막막함. 이 순간 그 스트레스를 위협으로 인식하면 우리의 뇌는 저항하고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재해석한다면 뇌는 오히려 학습과 기억, 동기부여를 돕는 화학물질을 분비합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당신의 인식이 그 영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당신의 호흡과 자세를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압박감을 느낄 때 숨이 얕고 빨라진다면 의도적으로 숨을 깊게 들이쉬고 더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뇌에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 흥분 상태를 진정시키고 명료한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움츠러든 어깨를 펴고 허리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장은 스트레스와 회복의 순환 속에서 일어납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도전하고 그 후에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통해 회복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식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밀어붙이기만 하면 번아웃에 이를 뿐이지만 의도적인 강도와 의도적인 휴식을 현명하게 오갈 때 당신의 능력은 폭발적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5장. 변화의 핵심. 당신의 정체성을 재건하라. 진정으로 깊고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한 마지막 열쇠는 바로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그 행동과 모순되는 자신의 이미지는 그대로 붙잡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의지가 약한 사람이야. 나는 쉽게 포기하는 편이지. 나는 집중을 잘못해. 와 같은 내면의 목소리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자신이 믿는 정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강력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의지박약이라고 믿는 한 당신의 뇌는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게으름을 피우고 포기할 구실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것은 성격의 결함이 아니라 뇌의 자연스러운 작동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바꾸기 전에 우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는 증거를 매일의 행동을 통해 수집해야 합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모든 행동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투표입니다. 운동을 거르는 것은 단순히 한 번의 운동을 놓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불편함을 피하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에 던지는 한 표입니다. 반대로 글을 쓰고 싶지 않은 날에도 책상에 앉아 단 한 문장이라도 쓴다면 그것은 나는 규율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강화하는 한 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작은 약속의 힘입니다. 실패할 수 없을 만큼 작은 행동을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팔굽혀 펴기 단 1개, 책 단 1페이지 읽기, 5분간의 명상. 목표는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향해 자신감의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행동하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연관짓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승리들이 쌓이면 강력한 추진력이 생기고 뇌는 진전이 느껴질 때마다 동기부여 호르몬인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시스템은 나는 규율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 중이야에서 나는 규율 있는 사람이다. 로 전환됩니다. 이 언어적 변화는 사소해 보이지만 신경학적으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당신이 되고자 하는 미래, 자신의 목소리로 일기를 쓰거나 말해보는 정체성 스크립팅도 효과적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며 내 몸을 존중한다. 나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는다. 이것은 희망사항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뇌에 새로운 운영체제를 각인시키는 프로그래밍 과정입니다. 결론, 새로운 시작을 위한 6개월. 오늘 우리는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신경가소성, 도파민, 환경설계, 스트레스 활용, 그리고 정체성 재건이라는 과학적 도구들을 통해 어떻게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시작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6개월은 그저 또 다른 반년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당신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완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오늘 단 하나의 아주 작은 약속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뇌 속에 새로운 길을 내는 첫 삽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당신의 뇌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6개월간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의미 있는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이 어딘가에 갇혀버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변화하고 싶다는 열망은 가득하지만 막상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실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이 증명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단 6개월. 우리에게 주어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해 인생의 항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희망이나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뇌와 신체가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적응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소중한 지혜를 더 널리 퍼뜨리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이들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 장. 6개월의 약속. 뇌를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의 뇌, 그리고 신경계는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굳어버린 시멘트가 아니라 계속해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찰흙과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경험에 반응하여 뇌 스스로 자신의 구조와 기능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당신의 출발점이 어디든 과거의 어떤 습관으로 힘들어했든 상관없이 당신의 뇌는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바로 의도적인 노력과 시간을 들인 반복입니다. 뇌는 어쩌다 한 번의 노력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꾸준하고 일관된 신호를 받을 때 비로소 낡은 신경회로를 잘라내고 새로운 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6개월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행동을 낯선 시도가 아닌 편안한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마침내 나 자신의 일부로 각인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첫몇 주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 마치 평생 쓰지 않던 근육을 처음 사용했을 때처럼 낯설고 고통스러운 저항감이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불편함은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의 뇌 속에서 위대한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낡은 길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고속도로가 놓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소음과 진동인 셈이죠. 그러니 앞으로 6개월, 당신 자신을 가장 위대한 실험의 대상으로 삼아 보십시오. 6개월간의 구조화된 노력, 6개월간의 꾸준한 실천. 바로 당신 자신이 당신 삶의 설계자가 되는 시간입니다. 신경가소성을 깨우는 첫 번째 열쇠는 집중의 강도입니다. 뇌는 수동적이고 건성으로 하는 반복에는 거의 변화하지 않습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 온전히 집중하고 몰입할 때 변화의 스위치가 켜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든 새로운 언어를 배우든 운동을 하든 그 순간만큼은 모든 정신을 그 행동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집중 상태에서만 우리의 뇌는 아세틸콜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물질들이 바로 낡은 연결을 끊고 새로운 연결을 강화하는 접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멀티태스킹과 산만함이 변화의 가장 큰 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타이밍입니다. 특히 아침에 눈을 뜬 직후 30분은 뇌가 가장 유연한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때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새로운 습관을 실천한다면 뇌는 그 행동을 훨씬 빠르고 깊게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아침과 저녁, 이렇게 간격을 두고 반복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뇌는 당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얼마나 자주 그 신호를 보내는가에만 반응할 뿐입니다. 반복이야말로 정체성을 만드는 가장 정직한 도구입니다. 2장. 동기부여의 엔진, 도파민을 지배하는 법. 많은 사람들이 도파민을 성공하거나 즐거움을 느낄 때 분비되는 보상 물질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도파민의 진짜 힘은 보상 그 자체가 아니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즉 노력과 추구에 대한 열망을 불태우는 연료 역할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동기부여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동기부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칭찬이나 결과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에서 끝없이 솟아나는 에너지의 원천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핵심은 노력 자체를 보상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려운 운동을 마친 뒤 혹은 집중해서 1시간 동안 공부한 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오늘도 해냈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이 힘든 순간을 이겨낸 내 모습이 참 멋지다. 이렇게 스스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결과가 아닌 행동의 즐거움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더 이상 먼 미래의 목표만을 쫓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과정 자체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의 도파민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함정으로 가득합니다. SNS에 좋아요 알림, 자극적인 음식,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이것들은 아무런 노력 없이 즉각적인 쾌감을 줍니다. 이런 인공적인 자극에 계속 노출되면 우리의 도파민 기준선은 점점 낮아지고 더 큰 자극이 없으면 일상에서 아무런 즐거움이나 유욕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무기력과 번아웃의 시작이죠.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의도적으로 당신의 도파민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소비가 아니라 능동적인 노력과 성취를 통해서 말이죠. 힘든 운동, 깊은 학습, 창조적인 활동처럼 의도적인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건강한 도파민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하는 동안 음악을 듣고 중간중간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도파민 쌓기를 피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은 뇌의 보상 회로를 과부하시켜 결국 운동이라는 행위 자체의 순수한 즐거움을 앗아갑니다. 운동할 때는 오직 움직임에만 집중하고 식사할 때는 음식의 맛에, 학습할 때는 지식의 발견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이렇게 얻는 깨끗한 도파민은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또한 의도적인 불편함을 통해 도파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찬물 샤워, 간헐적 단식, 한계에 도전하는 운동. 이러한 도전적인 활동들을 성장의 과정으로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면 뇌는 그 힘든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고통과 쾌락의 경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당신은 힘든 일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내면의 보상을 느끼고 갈망하는 사람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3장. 습관의 설계자. 당신의 환경을 디자인하라. 우리의 의지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가득 채워져 있던 의지력은 하루 동안 수많은 사소한 결정을 내리면서 서서히 고갈됩니다. 이것을 결정 피로라고 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아침은 뭘 먹을까? 지금 이 일을 할까? SNS를 먼저 볼까? 같은 작은 결정들이 모여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갉아먹는 것이죠. 성공적으로 변화를 이뤄내는 사람들은 강철 같은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의지력을 쓸 필요가 없도록 자신의 환경을 영리하게 설계합니다. 올바른 행동이 가장 쉬운 선택이 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당신의 물리적 환경을 점검하십시오. 만약 아침마다 운동하는 것이 목표라면 잠들기 전에 운동복과 운동화를 머리맡에 준비해두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고민하고 결단할 필요 없이 그저 보고 입고 나가면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책을 읽는 것이 목표라면 스마트폰은 다른 방에 두고 침대 옆에는 읽고 싶은 책과 스탠드만 남겨두십시오. 이런 작은 환경 설계는 당신의 뇌에게 보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불필요한 저항을 없애고 원하는 행동으로 가는 길을 매끄럽게 닦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디지털 환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스마트폰 첫 화면이 온갖 유혹적인 앱 알림으로 가득하다면 당신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의지력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불필요한 앱은 삭제하고 알림은 끄고 화면을 흑백 모드로 바꿔보세요. 스마트폰을 당신의 목표를 돕는 도구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당신의 정신을 흐트리는 장난감이 아니라요. 공간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책상이 어지럽고 잡동사니로 가득하다면 뇌는 집중하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반면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 목적이 분명한 공간에 들어서면 우리의 신경계는 자연스럽게 집중 모드로 전환됩니다. 밝은 조명과 꼿꼿한 자세는 뇌간과 대뇌 피질이 각성 회로를 활성화시켜 집중력을 높이고 미루는 습관을 줄여줍니다. 6개월 동안 당신의 환경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당신을 어딘가로 이끌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를 지지하거나 혹은 방해하거나 당신의 물리적, 디지털, 사회적 환경을 당신이 원하는 정체성과 일치하도록 재설계하십시오. 순간의 의지력에 기대는 대신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부드럽게 밀어주는 강력한 시스템의 힘을 활용하십시오. 내장, 성장의 촉매제, 스트레스를 길들여라. 스트레스는 흔히 피해야 할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관점에서 스트레스는 적응을 위한 신호입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신경계에 알리는 강력한 자극이죠.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도적으로 활용하여 정신적, 육체적 성장을 이끌어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운동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근육은 편안한 상태에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게를 들어 올리는 스트레스를 겪고 그 후 충분한 회복을 거칠 때 비로소 더 강해집니다.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스트레스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만성적이고 압도적인 스트레스는 디스트레스로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도전적이지만 성취 가능한 우리를 성장시키는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유스트레스라고 합니다. 6개월의 변화 과정에서 당신은 필연적으로 수많은 유스트레스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시도하는 불편함,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는 저항감,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는 막막함. 이 순간 그 스트레스를 위협으로 인식하면 우리의 뇌는 저항하고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재해석한다면 뇌는 오히려 학습과 기억, 동기부여를 돕는 화학물질을 분비합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당신의 인식이 그 영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당신의 호흡과 자세를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압박감을 느낄 때 숨이 얕고 빨라진다면 의도적으로 숨을 깊게 들이쉬고 더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뇌에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
흥분 상태를 진정시키고 명료한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움츠러든 어깨를 펴고 허리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장은 스트레스와 회복의 순환 속에서 일어납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도전하고 그 후에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통해 회복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식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밀어붙이기만 하면 번아웃에 이를 뿐이지만 의도적인 강도와 의도적인 휴식을 현명하게 오갈 때 당신의 능력은 폭발적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5장. 변화의 핵심. 당신의 정체성을 재건하라 진정으로 깊고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한 마지막 열쇠는 바로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그 행동과 모순되는 자신의 이미지는 그대로 붙잡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의지가 약한 사람이야. 나는 쉽게 포기하는 편이지. 나는 집중을 잘못해. 와 같은 내면의 목소리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자신이 믿는 정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강력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의지박약이라고 믿는 한 당신의 뇌는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게으름을 피우고 포기할 구실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것은 성격의 결함이 아니라 뇌의 자연스러운 작동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바꾸기 전에 우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는 증거를 매일의 행동을 통해 수집해야 합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모든 행동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투표입니다. 운동을 거르는 것은 단순히 한 번의 운동을 놓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불편함을 피하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에 던지는 한 표입니다. 반대로 글을 쓰고 싶지 않은 날에도 책상에 앉아 단 한 문장이라도 쓴다면 그것은 나는 규율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강화하는 한 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작은 약속의 힘입니다. 실패할 수 없을 만큼 작은 행동을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팔굽혀 펴기 단 1개, 책단 1페이지 읽기, 5분간의 명상. 목표는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향해 자신감의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행동하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연관짓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승리들이 쌓이면 강력한 추진력이 생기고 뇌는 진전이 느껴질 때마다 동기부여 호르몬인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시스템은 나는 규율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 중이야에서 나는 규율 있는 사람이다. 로 전환됩니다. 이 언어적 변화는 사소해 보이지만 신경학적으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당신이 되고자 하는 미래, 자신의 목소리로 일기를 쓰거나 말해보는 정체성 스크립팅도 효과적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며 내 몸을 존중한다. 나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는다. 이것은 희망사항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뇌에 새로운 운영체제를 각인시키는 프로그래밍 과정입니다. 결론, 새로운 시작을 위한 6개월. 오늘 우리는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신경가소성, 도파민, 환경설계, 스트레스 활용, 그리고 정체성 재건이라는 과학적 도구들을 통해 어떻게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시작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6개월은 그저 또 다른 반년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당신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완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오늘 단 하나의 아주 작은 약속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뇌 속에 새로운 길을 내는 첫 삽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당신의 뇌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6개월간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의미 있는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이 어딘가에 갇혀버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변화하고 싶다는 열망은 가득하지만 막상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실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이 증명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단 6개월. 우리에게 주어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해 인생의 항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희망이나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뇌와 신체가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적응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소중한 지혜를 더 널리 퍼뜨리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이들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 장, 6개월의 약속, 뇌를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의 뇌, 그리고 신경계는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굳어버린 시멘트가 아니라 계속해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찰흙과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경험에 반응하여 뇌 스스로 자신의 구조와 기능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당신의 출발점이 어디든 과거의 어떤 습관으로 힘들어했든 상관없이 당신의 뇌는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바로 의도적인 노력과 시간을 들인 반복입니다. 뇌는 어쩌다 한 번의 노력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꾸준하고 일관된 신호를 받을 때 비로소 낡은 신경회로를 잘라내고 새로운 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6개월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행동을 낯선 시도가 아닌 편안한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마침내 나 자신의 일부로 각인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첫몇 주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 마치 평생 쓰지 않던 근육을 처음 사용했을 때처럼 낯설고 고통스러운 저항감이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불편함은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의 뇌 속에서 위대한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낡은 길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고속도로가 놓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소음과 진동인 셈이죠. 그러니 앞으로 6개월, 당신 자신을 가장 위대한 실험의 대상으로 삼아 보십시오. 6개월간의 구조화된 노력, 6개월간의 꾸준한 실천, 바로 당신 자신이 당신 삶의 설계자가 되는 시간입니다. 신경가소성을 깨우는 첫 번째 열쇠는 집중의 강도입니다. 뇌는 수동적이고 건성으로 하는 반복에는 거의 변화하지 않습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 온전히 집중하고 몰입할 때 변화의 스위치가 켜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든 새로운 언어를 배우든 운동을 하든 그 순간만큼은 모든 정신을 그 행동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집중 상태에서만 우리의 뇌는 아세틸콜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물질들이 바로 낡은 연결을 끊고 새로운 연결을 강화하는 접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멀티태스킹과 산만함이 변화의 가장 큰 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타이밍입니다. 특히 아침에 눈을 뜬 직후 30분은 뇌가 가장 유연한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때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새로운 습관을 실천한다면 뇌는 그 행동을 훨씬 빠르고 깊게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아침과 저녁, 이렇게 간격을 두고 반복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뇌는 당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얼마나 자주 그 신호를 보내는가에만 반응할 뿐입니다. 반복이야말로 정체성을 만드는 가장 정직한 도구입니다. 2장. 동기부여의 엔진, 도파민을 지배하는 법. 많은 사람들이 도파민을 성공하거나 즐거움을 느낄 때 분비되는 보상 물질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도파민의 진짜 힘은 보상 그 자체가 아니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즉 노력과 추구에 대한 열망을 불태우는 연료 역할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동기부여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동기부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칭찬이나 결과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에서 끝없이 솟아나는 에너지의 원천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핵심은 노력 자체를 보상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려운 운동을 마친 뒤 혹은 집중해서 1시간 동안 공부한 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오늘도 해냈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이 힘든 순간을 이겨낸 내 모습이 참 멋지다. 이렇게 스스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결과가 아닌 행동의 즐거움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더 이상 먼 미래의 목표만을 쫓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과정 자체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의 도파민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함정으로 가득합니다. SNS의 좋아요 알림, 자극적인 음식,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이것들은 아무런 노력 없이 즉각적인 쾌감을 줍니다. 이런 인공적인 자극에 계속 노출되면 우리의 도파민 기준선은 점점 낮아지고 더 큰 자극이 없으면 일상에서 아무런 즐거움이나 유욕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무기력과 번아웃의 시작이죠.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의도적으로 당신의 도파민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소비가 아니라 능동적인 노력과 성취를 통해서 말이죠. 힘든 운동, 깊은 학습, 창조적인 활동처럼 의도적인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건강한 도파민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하는 동안 음악을 듣고 중간중간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도파민 쌓기를 피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은 뇌의 보상 회로를 과부하시켜 결국 운동이라는 행위 자체의 순수한 즐거움을 앗아갑니다. 운동할 때는 오직 움직임에만 집중하고 식사할 때는 음식의 맛에, 학습할 때는 지식의 발견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이렇게 얻는 깨끗한 도파민은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또한 의도적인 불편함을 통해 도파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찬물 샤워, 간헐적 단식, 한계에 도전하는 운동. 이러한 도전적인 활동들을 성장의 과정으로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면 뇌는 그 힘든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고통과 쾌락의 경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당신은 힘든 일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내면의 보상을 느끼고 갈망하는 사람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3장. 습관의 설계자. 당신의 환경을 디자인하라. 우리의 의지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가득 채워져 있던 의지력은 하루 동안 수많은 사소한 결정을 내리면서 서서히 고갈됩니다.
이것을 결정 피로라고 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아침은 뭘 먹을까? 지금 이 일을 할까? SNS를 먼저 볼까? 같은 작은 결정들이 모여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갉아먹는 것이죠. 성공적으로 변화를 이뤄내는 사람들은 강철 같은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의지력을 쓸 필요가 없도록 자신의 환경을 영리하게 설계합니다. 올바른 행동이 가장 쉬운 선택이 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당신의 물리적 환경을 점검하십시오. 만약 아침마다 운동하는 것이 목표라면 잠들기 전에 운동복과 운동화를 머리맡에 준비해두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고민하고 결단할 필요 없이 그저 보고 입고 나가면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책을 읽는 것이 목표라면 스마트폰은 다른 방에 두고 침대 옆에는 읽고 싶은 책과 스탠드만 남겨두십시오. 이런 작은 환경 설계는 당신의 뇌에게 보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불필요한 저항을 없애고 원하는 행동으로 가는 길을 매끄럽게 닦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디지털 환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스마트폰 첫 화면이 온갖 유혹적인 앱 알림으로 가득하다면 당신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의지력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불필요한 앱은 삭제하고 알림은 끄고 화면을 흑백 모드로 바꿔보세요. 스마트폰을 당신의 목표를 돕는 도구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당신의 정신을 흐트리는 장난감이 아니라요. 공간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책상이 어지럽고 잡동사니로 가득하다면 뇌는 집중하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반면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 목적이 분명한 공간에 들어서면 우리의 신경계는 자연스럽게 집중 모드로 전환됩니다. 밝은 조명과 꼿꼿한 자세는 뇌간과 대뇌 피질이 각성 회로를 활성화시켜 집중력을 높이고 미루는 습관을 줄여줍니다. 6개월 동안 당신의 환경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당신을 어딘가로 이끌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를 지지하거나 혹은 방해하거나 당신의 물리적, 디지털, 사회적 환경을 당신이 원하는 정체성과 일치하도록 재설계하십시오. 순간의 의지력에 기대는 대신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부드럽게 밀어주는 강력한 시스템의 힘을 활용하십시오. 내장, 성장의 촉매제, 스트레스를 길들여라. 스트레스는 흔히 피해야 할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관점에서 스트레스는 적응을 위한 신호입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신경계에 알리는 강력한 자극이죠.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도적으로 활용하여 정신적, 육체적 성장을 이끌어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운동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근육은 편안한 상태에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게를 들어 올리는 스트레스를 겪고 그 후 충분한 회복을 거칠 때 비로소 더 강해집니다.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스트레스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만성적이고 압도적인 스트레스는 디스트레스로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도전적이지만 성취 가능한 우리를 성장시키는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유스트레스라고 합니다. 6개월의 변화 과정에서 당신은 필연적으로 수많은 유스트레스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시도하는 불편함,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는 저항감,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는 막막함. 이 순간 그 스트레스를 위협으로 인식하면 우리의 뇌는 저항하고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재해석한다면 뇌는 오히려 학습과 기억, 동기부여를 돕는 화학물질을 분비합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당신의 인식이 그 영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당신의 호흡과 자세를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압박감을 느낄 때 숨이 얕고 빨라진다면 의도적으로 숨을 깊게 들이쉬고 더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뇌에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 흥분 상태를 진정시키고 명료한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움츠러든 어깨를 펴고 허리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장은 스트레스와 회복의 순환 속에서 일어납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도전하고 그 후에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통해 회복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식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밀어붙이기만 하면 번아웃에 이를 뿐이지만 의도적인 강도와 의도적인 휴식을 현명하게 오갈 때 당신의 능력은 폭발적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5장. 변화의 핵심. 당신의 정체성을 재건하라. 진정으로 깊고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한 마지막 열쇠는 바로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그 행동과 모순되는 자신의 이미지는 그대로 붙잡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의지가 약한 사람이야. 나는 쉽게 포기하는 편이지. 나는 집중을 잘못해. 와 같은 내면의 목소리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자신이 믿는 정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강력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의지박약이라고 믿는 한 당신의 뇌는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게으름을 피우고 포기할 구실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것은 성격의 결함이 아니라 뇌의 자연스러운 작동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바꾸기 전에 우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는 증거를 매일의 행동을 통해 수집해야 합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모든 행동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투표입니다. 운동을 거르는 것은 단순히 한 번의 운동을 놓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불편함을 피하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에 던지는 한 표입니다. 반대로 글을 쓰고 싶지 않은 날에도 책상에 앉아 단 한 문장이라도 쓴다면 그것은 나는 규율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강화하는 한 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작은 약속의 힘입니다. 실패할 수 없을 만큼 작은 행동을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팔굽혀 펴기 단 1개, 책 단 1페이지 읽기, 5분간의 명상. 목표는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향해 자신감의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행동하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연관짓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승리들이 쌓이면 강력한 추진력이 생기고 뇌는 진전이 느껴질 때마다 동기부여 호르몬인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시스템은 나는 규율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 중이야에서 나는 규율 있는 사람이다 로 전환됩니다. 이 언어적 변화는 사소해 보이지만 신경학적으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당신이 되고자 하는 미래, 자신의 목소리로 일기를 쓰거나 말해보는 정체성 스크립팅도 효과적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며 내 몸을 존중한다. 나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는다. 이것은 희망사항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뇌에 새로운 운영체제를 각인시키는 프로그래밍 과정입니다. 결론, 새로운 시작을 위한 6개월. 오늘 우리는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신경가소성, 도파민, 환경설계, 스트레스 활용, 그리고 정체성 재건이라는 과학적 도구들을 통해 어떻게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시작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6개월은 그저 또 다른 반년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당신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완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오늘 단 하나의 아주 작은 약속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